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슬슬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노림수라는 게 뭐 아마 보시는 분들도 빤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싶으셨을 거예요. 최순실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대통령이 먼저 연설문을 부탁해서 한 건데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왜 태도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을까요? 자기 살 길 찾아 폭탄 돌리기에 나선 그들입니다. 한 개인의 위법 행위라고 대통령께서 단정했습니다. 최순실이 언니가 먼저 도와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나는 도왔는데? 안종범, 아니 민정이 제 역할만 했어도 이 지경이 안 됐어요. 전 민정수석 이야기. 어디서 물귀신 작전이야 지금. 같은 줄 알아? 네, 조사받는 것도 확실히 다릅니다. 같은 수석이 아닙니다. 정호성 비서관 대통령 지시로 다 저기 누구야 최순실 그 여사께 보고하고 다 했습니다. 최순실 대통령 너 대답 잘해라. 정호성 비서관 대답 잘해라. 차은택 어제 들어왔죠?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누구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안종범은 알고요. 쬐끔 알고요. 우병우는 모르는데요. 명함은 왜 내 주머니 속에 있었지? 명함 갖고 있었잖아요. 명함. 안종범. 그럼 우병우 명함도 내가 줬다 그러지 그랬니? 왜 나는 안다 그래? 왜? 지금 서로 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조윤선 장관이 주도했다. 청와대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이상실이야? 조윤선 장관이 참나 어이가. 법적 대응하겠어요. 자, 수석회의, 외교, 국방, 연설문까지 개입 정황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연설문 수정 먼저 부탁했다. 최순실은 드디어 살 길을 찾기 시작한 걸까요?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 엄청난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역대 정권마다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우선. 그래서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조금 그렇네요. 다시 또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뭐 왜 최순실이 마음을 좀 바꾼 것 같잖아요. 안 바꾼 겁니다. 하소연 박사님 안 생각에? 바꾼 거고요. 그럼 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죄. 자, 대통령 형사소추 대상 아니다. 그러면 그렇죠. 대통령은 지금 어떤 경우에도 예. 이 문제 가지고 감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최순실인데 최순실은 아니 제가 달라고 한 거 아니고요. 그쪽에서 주겠다는 걸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것이에요. 자, 무슨 죄로 집어넣을 겁니까? 오, 이거 괜찮은 답이네. 우리 모두 무죄예요. 네. 죄는 그 얘기를 없다고 하고 있는 뭐 겁니다. 그러대요. 그게 국가 기밀 문서 아니니까. 아니 기밀 문서라도 전해 나간 거니까. 아니 기밀 문서라고 하더라도 누설을 안 하면은 괜찮아요. 예. 누설을 기밀 문서를 준 사람은 문제가 되나? 대통령은 부탁한 거고 예. 누설한 거 아시지 않기 때문에 저 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뭐 자꾸 물어보는데 뭐 대답해서 무슨 죄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검찰이 우리 죄 아니에요. 그렇다고 검찰이 그거 안 밝혀내겠습니까? 특검까지 가고 할 텐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대통령 쪽으로 돌리고 있죠. 그 최순실 씨뿐이 아니고 안종범. 예, 문건 유출 정호성, 네. 그다음에 미러 재단과 K 재단, 네. 안종범 네. 이렇게 좀 대통령 지시로 했다 이렇게 밀고 있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 두 참모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죠. 40년 동안 있어왔고, 예. 그 서로 언니 동생으로 해왔고. 근데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 민간인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5일 날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담화를 보고 최순실 씨가 뭐 펑펑 울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가 뭐냐. 저희들이 여기서 해석도 해보고 했는데 유추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두 가지죠. 하나는 저 대통령이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받게 되고 뭐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감성의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뭐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하니까는 본인에게 다 그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가지 눈물의 의미를 해석을 했는데 지금 다시 그 대통령에 부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빼는 것은 결국은 그 눈물의 의미가 왜 나를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술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민 원장님. 그러면 뭐 더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는 이게 참. 근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2차 사과를 보고 매우 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물론 원천적으로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또 최순실 씨한테도 좀 묻고 싶은 게 정말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 언니 우리가 40년, 2년이지만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나 이제 연설문도 못 고쳐. 이제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하지. 자기가 온 동네 다니면서 대통령 이세 부리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려놓고 이제 또 대통령 자기 나름대로 좀 서운하게 했다고 이렇게 다 까발리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다 까발려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인이 누릴 거 다 누려놓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정말 아니 20살 연하의 남자 그 하고 같이 가방 회사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가방 들고 다니라고 하고 정유라 씨가 대통령 딸입니까? 정말 뭐 대통령 대신해서 독일로 데리고 가서 개고양이 20마리 해가지고 동물농장에서 그렇게까지 몇 억짜리 독일에서 호텔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건사했어요? 예? 자기 딸이잖아요, 자기 딸. 최순실 씨 자기 딸이어놓고 무슨 대통령 딸 갖다가 건사해 준 것처럼 대통령한테 원망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으면 애시당초에 저는 사실은 문화라는 이름을 올리기도 창피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도대체 인간 아니, 대통령이 정말 어이가 없는 리더십을 하신 건데 뭘 그걸 정말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최순실 씨 한 사람한테 이렇게 연설문을 맡기고 더 정말 지금 담장을 낮춰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할 만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얀 안경 쓰고 다니는 분이 이제 중국에서 오셨잖아요. 뭘 지금 그분하고는 지금 그러니까. 쟤는요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을 주물러 그랬지 않습니까? 차은택 씨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정말로. 차은택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둘이 만나서 누나 이 예산 필요해 이 사업 해야 돼 나 여기서 좀 이렇게 빼먹을 거야 하면은 그 차순실 씨가 그 정수 부속권 비서한테 연락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해가지고 바로 청와대에서 문체부에다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1,200억에서 1,80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피부과 갔는데 원장이 잘하시네 해외 진출 좀 시켜줘 그러면 경제수석이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챙기라고. 그거 안 했다고 경제수석도 경질시키고요. 참 부끄러워서 어디? 저 아까 어디까지 민 원장님 막 흥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서로 듣고 흥분하지 않게 좀 잡아주세요 옆에서.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비서들도 옆에서 잡아줬으면 그 난리는 안 났을 거 아니에요. 패널들끼리도 좀 잡아주세요. 아니 아까 모든 것을 마세요. 모든 것을 까발리고 그래갖고 최순실 씨께 묻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까발리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그렇다고 모든 걸 까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뭔 진실은 얘기해야 되죠. 까발려지게 돼 아니 모든 것을 까발려야 되는 저는 조금 감춰요. 오른쪽에 두 분보다는 왼쪽에 한 분하고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왼쪽에 한 분 접니까? 저 아직 서양 소장 안 했으니까. 지금 최순실은 세 가지예요, 죄가. 첫째는 연설문 등 문건을 본 죄. 그러니까 연설문하고 보면 회의 문건 등을. 두 번째는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땡기고 이른바 사취, 편취하려 했던 죄. 세 번째는 이화여대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건도 연설문하고 지금 일반 회의 문건하고 달라요, 경우가. 좀 달라요. 연설문 같은 경우는 제가 법률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보는 게 뭐냐니까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200건이 있는데 파일이 그저 완성본은 한두 건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도 보면 정호성 증언 등에 보면은 대통령이 초안 자체를 갖고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이미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1차 대국민 사과 때 이야기하기를 제가 홍보 연설문 등에서 조금 도움을 얻었다라는 식으로 다 짜맞춰진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딱 맞춰되면은 이 부분 갖고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처벌을 떠나서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듣다가 그러니까 완성본은요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최순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완성본이 아니라고 해서 법적 테두리에서 말하자면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초안이 어디를 들락날락거려요. 아이, 사실은. 저 보세요. 이게 다시 그게 더 무섭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저 법률적 검토가 완료됐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 저도 법률 검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률 검토하니까 나름대로 최순실은 예리하게 보면 하나하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빠져나가는 정리하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 서영호 소장 생각도 비슷하시죠? 네, 뭐 저는 뭐 예수를 3번 배반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예. 근데 최순실, 최태민 그 두 부녀는 조국을 3번 배반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배반은 제가 볼 때 반공을 핑계로 축제를 하면서 첫 번째 조국을 배신했고 그 아버지 최태민은 최순실은 문화융성을 팔아서 개인 치부를 하면서 두 번째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세 번째 국가의 원수이자 내각 수반인 통화를 하고 있는 대통령을 결국은 감옥에서 또다시 배반하게 됩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3번의 배반을 당하게 된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그 아버지 최태민과 최순실 일기까지 그리고 그 손녀, 최태민의 손녀인 장시호까지 제가 볼 때 3대 걸친 국정세습농단을 40년간 용인한 대통령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그렇게 활개치도록 방치했는지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